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매체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한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여전히 이강인을 원한다며 PSG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둔 이강인을 오는 1월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1월 임대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9골 5도움으로 팀을 4위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의 8골에 이어 라리가 득점 공동 2위에 등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재능으로 PSG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거의 없었다. 리그 1에서 거의 경기에 뛰지 못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쿠보가 떠난다면 그 위치에서 뛸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선수다. 프랑스 현지에서 올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어울리는 탁월한 선수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와 함께 시즌 시작부터 매 경기 출전하는 3명의 선수 중 1명이라며 특히 가짜 9번으로 기용되는 23세의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에서 2번째로 득점이 많은 선수다.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2골을 넣은 4명의 선수가 40골을 넣은 1명의 선수보다 더 나을까? 이게 바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론이라며 PSG는 지난 시즌 44골을 넣은 킬리안 음바페를 잇기 위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여름 공격진에 주요 영입이 없었고 오직 대질의 두에만이 스타드 렌에서 이적했다며 PSG가 음바페를 떠나보낸 후 여러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기록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PSG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처를 입었다. 총 3골을 넣은 반면 리그왕에서는 경기당 3골, 총 33골을 넣었다. 국내 리그에서는 엘리케의 이론이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며 이강인이 주요 수혜자 중 1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벌써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와 동률입니다. 지금까지의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다면 마요르카 시절 6골 6도움을 넘어서 커리어 하이를 새롭게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발렌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마요르카에서 재능을 드러낸 23세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분명 타고난 득점자는 아니다. 스페인에서 135경기 10골, 국가대표팀에서 최근 15경기 3골, 6경기에서는 0골이다라면서도 PSG에서는 브래들리 바르콜라에 이어 최다 득점 2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다운그레이드된 랑달콜로 무한히도 아니다라고 이강인의 득점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PSG가 치른 15경기에서 8경기를 선발 출전했다. 중앙이나 한쪽 측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도 진화했다.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엘리케 감독은 최근 프로축구는 그런 것이다. 모든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포지션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며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더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엘리케 감독의 발언을 통해 다재다능함이 이강인의 강점이라고 전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처음에 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했다. 매우 좋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다. 득점,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함을 통해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며 다재다능한 선수다. 놀라운 자질을 갖추고 있고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공을 잃지 않는다. 가짜 9번으로 나서도 매우 자유롭게 플레이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가짜 9번으로 빛을 발하는데 모든 관심을 갖는다. 공을 지키는 그의 기술적 자질은 주요 자산이다. 매우 좋은 시작을 알렸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걱정 없이 미드필더와 윙어를 오갈 수 있다고 이강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